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저희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은 광양시와 고흥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광양 시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정인화 광양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9.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2.2%를 차지했습니다. 긍정평가 비율은 70세 이상에서 81.6%를 기록했지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줄어들었고 30대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시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20대 이하에서는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정 시장의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시민 소통이 32.4%로 가장 높았고 청년과 복지 분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30.6%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책의 추진력 부족, 청년, 복지 분야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 분야별로는 복지, 보육에 대한 긍정평가가 56.1%, 정주여건 교통 43.7%, 문화관광 41.8%, 경제 일자리 40.2%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30대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대체로 높았고 특히 정주여건, 교통 분야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광양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가 23.4%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이 21.7%, 출산, 보육 지원 확대가 13.9%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은 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층과 노령층 사이 온도차는 있었는데요. 특히 고흥군의 복지와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층과 노령층 간의 상반된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공영민 군수가 군정 운영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84%인 반면 부정평가는 8.6%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긍정평가 비율은 60대 군민이 89.9%로 가장 높았고 18에서 29세의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비율은 18에서 29세가 19.4%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4.7%로 가장 낮아 청년과 노령층 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군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군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시민 소통을 25.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군민들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고 공정한 인사 행정 부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족이 뒤를 따랐습니다. 분야별 정책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서도 4개 항목 모두에서 50% 이상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 역시 세대별로 분류해보면 앞서 나타났던 청년층의 부정적인 평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4개 항목 모두 일관적으로 18에서 29세와 3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 보육 정책에 대한 항목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은 69%와 67.7%로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였지만 18에서 29세의 경우 27.4%만 긍정 비율을 보인 데다 30대의 평가는 부정평가 비율이 39.1%로 긍정평가 비율을 역전해 세대 간 상반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고흥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속도로, 철도 등 접근성 개선 항목이 32.5%로 가장 높았고 10년 내 인구 10만 달성 17.5%, 우주항공 중심도시 구축이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광양시와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각각 504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광양이 12.8%, 고흥 14.5%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여수 청년 창업몰인 꿈드랑몰이 운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역 인근 농협창고에 들어선 순천 청춘창고는 상황이 어떨까요? 청춘창고는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19개 점포가 모두 입점했고 지난달에는 매출액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춘창고의 인기 비결을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55년 된 농협창고를 개조해 청년 창업의 메카를 기치로 문을 연 청춘창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절반 이상 비었던 이곳이 최근에는 19개 점포가 모두 입점했고 지난달 점포 합산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며 작년 대비 138%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순천시의 적극적인 입점자 발굴과 모집, 창고를 빌려준 농협의 환경 개선 노력, 입점자들의 활성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한 플리마켓 등도 한몫을 했습니다. 순천역에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올해 그 순천에서 이제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제 외부 손님들까지 좀 방문객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올해 입점 신청이 좀 늘기도 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창업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춘창고 입점 기간은 점포당 2년으로 지금까지 62명이 이곳을 거쳐 30여 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브랜드 마케팅과 창업 전략, 세무 업무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일 아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한번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나도 괜찮을까 싶어갖고 지원을 해봤는데 면접도 보고 엄청 이제 심사로 이루어지게 돼서 정말 이제 잘 되실 만한 분들 정말 이렇게 다 걸려져서 이렇게 다 올라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심사에 붙어서 들어오게 됐고 예비 청년 창업주들은 이곳을 나가 지역에서 계속 꿈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착 지원 같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이런 사업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차별화된 먹거리에 색다른 볼거리까지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순천 청춘창고가 청년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수는 3,021가구로 전달보다 8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으로 아직 1,209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영암 357가구를 비롯해 순천, 목포, 한평, 나주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다음 달부터 공장을 멈추고 영암 대불산단으로 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는 등 파업이 장기화되는가 싶었지만 최근 노사 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그러나 이전 후 남은 공장 부지 개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생 방안이 여전히 남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호남 지역 최초로 들어선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한때 직원 500명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갈수록 환경 문제 등으로 민원이 빗발쳤고 이전 요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결국 고려시멘트 측은 오래된 장성공장을 시설 투자하는 대신
공장 규모와 인력을 대폭 줄여 영암 대불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고려시멘트 장성 공장은 다음 달부터 직장 폐쇄를 시작으로 공장 가동도 멈출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노동자 77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노조는 고용 승계와 평균 임금 36개월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결과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인 위로금 지원과 일부 근로자 고용 승계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3주 만에 공장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다른 데 이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또 알선을 해줄 거고요. 노동조합하고 뭐 이렇게 최대한 협의해서 모든 것들은 다 원만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타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용역회사와 비정규직 등 나머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살아날 수 없어요? 정규직들이 노동을 그냥 사기를 가버리고 우리가 보이고 그래도 힘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 또 끝나는 거죠. 공장이 떠나고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장성군은 32만여 제곱미터 공장 부지에 주거와 관광시설 등이 들어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장 부지에 대한 땅에 대해서 주거단지 복합으로 단지 조성을 해서 인구유입이가 장성군에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8월에 완전히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남은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더불어 해당 부지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부 양심불량 캠핑족들이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자리를 맡아두면서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알박기 텐트를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인이 물건을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철거 과정도 조심스럽고 철거한 용품을 잘 보관까지 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텐트를 철거합니다. 나무에 묶인 고정줄을 풀고 지지대를 분리합니다. 안에 있던 침구류와 각종 캠핑용품 등을 꺼내어 포대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분명 불러주세요. 에어매트. 철거한 물품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텐트가 있던 곳엔 안내문을 남깁니다. 나중에라도 주인이 찾으러 올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반년 넘게 꼼짝하지 않던 텐트는 단 15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거된 텐트와 캠핑용품은 창고로 옮겨지게 됩니다.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물건 보관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 2달간 보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 절차 후에 매각은 처리하고요. 폐기 처분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일부 소요는 될 것으로 판단이라.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와서 좀 복잡했죠. 여기저기 떨어진 텐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고. 한편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박 텐트를 정리했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방치로 봐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항과 중국 간 컨테이너 항로가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한 번에 1,700여 개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매주 한 차례 광양항을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연간 4만 3천 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군이 2년마다 지정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에서 1차에 이어 2차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3개 구역 245제곱킬로미터로 고흥항공센터와 고흥만 이루한 제1구역에서는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UAM 실증이 진행됩니다.